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중에서 무슨 과일 좋아하시나요? 복숭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복숭아철 되네요. 딸기 좋아하시고, 사과, 노란색 사과 보셨어요? 빨간색 바나나 보셨어요? 오늘 제목이 노란 사과, 빨간 바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과 무슨 색이에요? 뭐 빨간 사과도 있고, 뭐 청사과도 있고, 그렇죠? 그 바나나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근데 빨간색이라고 하고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껍질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무슨 색이에요? 혈색. 보통 안에는 흰색이죠? 흰색이요. 사과 흰색이고, 뭐 청사과라 해도 또 안에는 또 흰색이고, 바나나도 거의 흰색이죠. 네. 그러니까 겉에 있는 색하고 안에 있는 색이 다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밖에 있는, 나타내 있는 모습만 보고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노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요. 근데 사실은 그 겉에 껍질은 전체를 놓고 보면 얼마 안 되죠, 비율이. 근데 우리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구별해 짓기 위해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안에 있는, 안의 모습은 또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 국사, 그러니까 임금의 스승을 국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대에 지혜가 있고 덕이 있는 분을 임금이 추천해서 국사님을 모셔요. 그래가지고 금난가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황금색 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그걸 입으면 어떻게 국사라고 하는 징표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법이 높으신 분이나 이렇게 알죠. 그런데 이제 이 국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궁에서 임금님이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처 이제 절에 못 가서 평소에 입고 가야 되는데 금난가사를 못 걸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궁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국사다. 임금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왔는데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들여보내줘. 그러니까 이 국사가 돌아갔다가 다시 금난가사를 입고 돌아오니까 이 병사들이 저쪽 멀리서부터 오는데 벌써 모든 예를 다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의 본질은 모르고 겉으로 또 나타나 있는 이런 그 가사가 그 사람의 국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벗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국사가 왔다고 하거나 그리고 그 옷은 벗어놓고 그냥 가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은 뭘 입든지 간에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메이커를 입었는지 또 어떤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는지 또 장신구는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거를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알맹이의 본질을 안다면 노란 사과나 빨간 바나나처럼 껍질색에 현혹돼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과의 맛이 어떤 건가, 바나나의 맛이 어떤 건가 직접 그 맛을 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이건 사과구나, 이거는 바나나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어떤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요.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쭉 벗기니까 사는 사람들이 저 바나나 껍질을 벗겨서 뭘 하는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요. 바나나 껍질을 싹 벗기더니 알맹이를 던져버리고 껍질을 우걱우걱 먹는 거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재미있다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개그맨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 모습만 보고는
우리는 분명히 저 바나나에 알맹이를 먹을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반전으로 껍질을 씹어 먹는 개그맨을 보면 웃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볼지도 모른다 이게요. 내가 진짜 그 알맹이 먹어야 될 알맹이는 챙기지 못하고 맛도 없고 뻣뻣한 껍질을 먹으면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이게 이제 개그맨이 그 개그를 소재로 해서 그 세상에 대한 울림을 울려주는 거예요. 로마의 왕이 지혜가 아주 높은 현자를 우리로 말하면 국사처럼 이렇게 딱 가까이 모시고 가끔 이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궁전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왕비가 볼 때는 현자라고 하는데 얼굴이 좀 못생기고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야. 그게 어느 날 하루는 이 현자를 보고 아니 좋은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담기듯이 좀 현자라고 하면 좀 잘생기고 용모도 좀 뛰어나고 이래야 좀 지혜가 좀 거기에 담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왕비에게 그 참으로 옳은 말이네요. 내가 보니까 이 궁전에 포도주가 있는데 다 어떻게 못생긴 질그릇에 담겨 있더라. 그러니까 더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려면 좀 귀한 그릇, 금도자기 뭐 이런 데다가 담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 왕비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저 명령을 해가지고 전부 궁에 있는 이 포도주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거 다 버리고 저 이쁜 귀한 그릇에다 다 담아놔라 이렇게 해서 다 담았어요. 그리고 궁전에서 이제 파티가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내왔어요. 그랬는데 포도주가 다 상해가고 있어. 잔치를 열 수도 없으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왕비가 그렇게 좋은 그릇에 담아놓으면 좋은 맛을 낼 수 있게끔 또 값진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가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안의 내용물. 그게 현자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못생기고 용모가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진실함과 그 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현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왕비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더 중요하고 값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먹지 못하는 껍질을 들고 알맹이는 관심이 없으면 본질을 잃고 그 포장에 현혹돼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쉬워요. 어떤 것이 진짜 알맹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곧 달콤한 과일 향을 느끼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이 껍질 자체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그 껍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짜 소중한 알맹이를 소홀히 다루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 이번 주말에 바빠? 뭐해? 이렇게 해서 아들이 해버리 전화해. 바빠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은.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좀 일찍 들어올 수 없어요? 바빠.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심해가지고 전화를 한 사람하고는 반대로 이 아들은 바쁘다. 늘 바쁘다는 말만 하고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이 생각했을 때 엄마가 내가 보고 싶어서 주말에 내려오라고 한다 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부인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일찍 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돈을 벌어야 자기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고 자기 부인에게 좋은 선물도 사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쁘다는 그 이유로 어머니가 말하고 자기 부인이 말하는 것을 대번에 자르고 일을 하는데 급하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요?
엄마가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는 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단지 아들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뭐 결혼 기념일을 챙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다정히 앉아서 밥 한 끼 먹자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바쁘더라도 돈을 벌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려고 바쁜 건 아니야.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집에 잘 안 있고 교당에 있고 그러니까 범죄도시 쓰리가 나와가지고 와처럼 평소에 못 있으니까 그냥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같이 영화라도 보자 그러고 예약을 다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 예약했는데 같이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나는 다른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리고 범죄도시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평소에 해주지 못하니까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같이 해주고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평소에 못해주는 것을 위안 삼고 보상받기 위해서 예약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포장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 자기의 시간을 많이 버리는 건 아닌가. 삶의 맛과 양분의 본질인 알맹이를 버리고 수단에 불과한 껍질을 취하고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뮤지컬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뮤지컬이 있다고 부릅니다. 저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경험이 많은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 풋내기 악마 조카인 워무드라고 하는 이 악마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악마는 뭐예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잘 현혹시키고 안 좋은 길로 자꾸 이렇게 해서 장난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풋내기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악마다운 악마의 일을 하는 것인가를 잘 모르니까 그 자기 삼촌이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놀림 당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편지로 써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안 좋은 길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열심히 살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 열심히 살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해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돼서 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살라 하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달려간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 너는 너의 목표, 너의 목적은 이거야. 그렇게 정해주고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멈추지도 못하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위험할 때는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한 목적을 위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리고 또 야, 좀 천천히 가라. 또 그렇게 막 앞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옆에서 충고를 해줘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막 달려가. 그 이제 속도가 붙어가지고 자기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속도에 이르면 이제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도를 멈추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 혹은 계속 달리다 보면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몰라. 그 목적지는 달려도 안 올 것 같아. 그 중간에 자기는 포기하게 되고 또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우리 목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달리고 있어요? 그냥 모르고 달리고 있어요? 그냥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 이러면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양이에요. 겉모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 모양과 그 맛이 어떤 것이냐. 자기 스스로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짜 그것이 양질의 본질 또 진짜 맛이 있는 알맹이인지 내 스스로가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그것만 쫓다가 진짜 자기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중에 끝에까지 가가지고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 거기가 진짜 나의 목적지인지 알고 열심히 달려왔던 자기의 삶이 후회만 남게 돼요.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독려를 하면은 칭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목적지를 잃게 해서 자기의 삶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 속삭임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게 아니다 하고 후회만 남게 된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고민이 가득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렇게 막 앞만 보고 달려가면 안 돼. 이렇게 충고해 준다고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좀 멈췄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게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사과가 겉모습은 전체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지금 당장 눈앞의 고통이나 어려움들도 이 사과의 빨간 부분처럼 사실은 전체로 놓고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럼 그 전체의 그 사과를 놓고 보면 지금 잠깐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에는 사과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잠시 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기도 하고 조금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사과의 빨간 모습, 바나나의 노란 모습 그것만 찾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진짜 본질인 알맹이의 맛은 모른 채 결국 끝에 가서 야 이게 아니구나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맛있는 과일의 얇은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살며시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달콤한 과일 맛을 느끼면서 또 힘들고 괴롭더라도 잠깐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여유있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노란 사과, 빨간 바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맹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